우리 지역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문을 열었습니다. 자, 매년 이맘때가 되면 늘 하는 일이 있지요. 바로 새해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일인데요. 우리 지역 지자체들마다 서로 역점 사업을 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사날에서는요, 앞으로 2주간에 걸쳐 우리 지역의 예산안들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그 첫 순서 경주시의 2024년 예산안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먼저 정성룡 경주시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원 정성룡입니다. 네, 심정보 경주시민총회 집행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경주시민총회 집행위원장 심정보입니다. 네, 오늘도 날카로운 시선을 더합니다. 천용길 기자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오늘 시사날이 준비한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내년 국비 예산을 역대 가장 많이 확보했습니다. 네, 지난 12월 13일이었습니다. 경주시의 2024년 예산안이 확정이 됐는데요. 2조 가까이 되는 큰 돈입니다.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의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또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지, 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2024년도 경주시 본 예산은 1조 9천억 원, 2023년도는 1조 8,450억 원보다 3% 550억 원 가량 증액되었습니다.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으로 국세 결손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올해 6,320억 원보다 5.38% 감소한 340억 원이 감소된 5,98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조세 비율은 74대 26으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 지방교부세의 감소는 재정 운영에 큰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그러나 올해 교부금이 감소된 반면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올해보다 증액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이 편성될 때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10% 예산을 삭감해서 했지만 예산이 끝나고 난 뒤에 저희가 국도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아마 추경 때 예산은 좀 더 증액이 될 것 같고요. 또 어렵게 확보된 예산인 만큼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시의회는 그 역할을 다해 그 혜택이 시민들의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 중에 국도비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국도비란 용어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국비와 도비를 합친 용어죠. 네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2월 13일 예산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예산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행사성 축제나 그 예산 경생경비 이런 쪽에는 다소 절감하려 한 점이 좀 보이고, 그다음에 서민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청년정책에 관한 예산은 편성을 하려고 노력한 점이 좀 보인다. 이 부분은 좀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상 저희 그 시민단체에서 이제 주장하는 게 관변단체나 시 집행부에 잘 보여야 되는 이런 단체들의 그 보조금은 아낌없이 지원한다. 이런 부분을 좀 절약해서 서민경제나 복지에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사실상 시민단체는 주장은 하지만 시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챙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시의회가 역할을 잘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네,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또 우리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경주시 예산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먼저 경주하면 역사 문화의 도시다라고 많이 알려졌죠. 그만큼 이 문화, 관광에 대한 예산이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더불어서 올해는 에이펙 관련 예산도 좀 주목이 됩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서 문화, 관광 쪽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에이펙을 하려고 하면 일단 경주 화백센터가 지금 규모가 작아서 지금 화백센터 증축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가 295억 원, 기투자 104억 원, 올해 48억 원, 25년 이후에 143억 원 사업 시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천년도시 신라 완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사업 추진에 160억 원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고요. 경주는 많은 유적지와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어 문화관광 분야는 경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야로 경주시와 경주시 의회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예산인 만큼 2025년 에이펙 정상 유치와 기존 지역 문화 행사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관광장 발굴을 통해 경주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역사 문화 관광 중심 도시로 발돋움 되기를 굉장히 기대합니다. 인근의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일본을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오사카를 가고 동경을 가고 후쿠오카를 가고 이렇게 도시 위주로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저희는 외국에서 한국을 그냥 가는 걸로 끝내버리니까 저희 경주는 경주로 오기 위해서 세계인들을 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에이펙 예산 관련해서는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경주시가 22년도에 최초 그 3.5억 원을 책정을 했는데 나중에 추경에 가가지고 무려 31억을 그 유치 홍보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재무 건전성이나 그 안정성 측면에서 지자체의 수립 계획이 본 계획에서 3.5억을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31억으로 책정해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잼버리 사태에서 보았듯이 경주시가 아직 미완성인 정상회담장 구축, 그 다음에 그 스위트룸 대략 한 23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도 현실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부산 엑스포 유치전이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줬습니다. 과연 경주가 에이펙 유치전에서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자신이 있을까? 만약에 이런 결과가 예상되거나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알면서도 100만 서명 운동을 시작을 했고 약 50억 원 가량의 홍보비를 소모해 놓고 유치가 안 된다면 이 배신감, 국민적인 배신감, 시민들의 배신감과 상실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조금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이제 화백 컨벤션 센터 증축에 따른 또 다른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사실 유치가 실패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홍보 비용이 어차피 쓰인 돈이니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은 이 증축 비용이라든지 이것도 아마 수백억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비용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제 11호 모든 걸 지금 하려고 하는 중이고요. 또 지금 그 대표님 얘기하셨듯이 홍보성 비용이 처음에 이제 작은 금액에서 갑자기 조금 더 커지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난 비율적으로 늘어났지만 타도시에 비해서 지금 경주시는 홍보 비용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작은 돈을 쓰고 있다고 보는 거죠. 저희 대도시와 제주도랑 뭐 인천에 비하면 경주시가 쓰고 있는 홍보비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희가 바라보는 시작에서 오히려 지금 우려하는 것만큼 부산이 엑스포를 유치하려다가 좀 실패했을 때 엄청난 비용을 해외를 다니면서 이제 썼던 비용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경주시는 발로 뛰는 지금 홍보전을 더 많이 펼쳤거든요. 짧은 시간 내에 140만 정도의 서명을 받아오고 경북 전체에 이거는 경주시의 어떤 유치가 아니라 경북 전체가 유치전에 뛰어든 것처럼 모든 시의회, 시행정에서 경주시를 지지하는 지지를 이끌어내서 저희가 그 비용이 크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 행사의 성공 여부가 성공 여부에 따라서는 오히려 그 비용이 작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화백센터 증축에 대해서는 지금 경주 화백센터가 경주시에서 보기에는 커 보이지만 어떤 큰 대형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행사장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비용을 아껴서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증축을 하고 주차 타워를 만들어서 두 가지를 좀 해소해서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하고,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 그런 걸 유치하려고 해도 경주에는 유치할 곳이 없습니다. 센터가 좀 작아서. 그래서 아마 그 향후에 만약에 뭐 결과가 그렇게 나쁘더라도 화백센터는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시가 더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 의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에이펙이 유치가 실패가 되더라도 화백 컨벤션 센터의 증축 등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네, 되겠네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의회에서는 그렇게 평가하고 바라보고 있는 중이고, 집행부 입장은 조금 더 저희가 들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예산안에서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경주시가 새로운 관광 자원을 개발하겠다. 그 일념으로 대형 태극기 개양대 황송공원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요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경주시가 지난해부터 황송공원에 56m 높이의 태극기 개양대를 설치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신라시대의 왕이 56명이라서 56m로 잡았다고 합니다. 이 태극기 사이즈만 해도 가로가 10m, 세로가 8m거든요. 예산은 설계비 5천만 원, 그리고 이 공사비 6억 4천여만 원 포함해서 약 7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초대형 태극기 사업을 통해서 관광 자원으로 만들고 애국심도 함양시키겠다라고 하는 목적인데, 의회에서도 진통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예, 의회는 소관 상임위의 결정을 우선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에서 통과된 부분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데, 이제 국기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지금 현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에 대해서 저희도 걱정을 했지만, 대부분의 저희 의원들은 국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예산이 조금 크게 쓰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냐라고 해서 논의 끝에 저희가 얘기가 됐죠. 특히 또 경주는 가문사지 3층 석탑 기단부에서 아마 현존하는 태극 문양이 제일 오래된 게 아마 나왔다고 저희도 알고 있고요. 또 한국전쟁 당시 19명의 학도병이 서명한 태극기가 또 뭐 문화재로 또 등록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과 태극기 개양대가 뭐냐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집행부가 계획을 해서 세워오면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이제 짚어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어떻게 크기를 어느 정도 할지, 아니면 어느 위치에 할지,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주민들하고 좀 더 소통을 해서, 이게 논란을 주민들은 가지고 있으니까 시의회에서는 그 논란을 조금 이해시켜주고 하라고 일단 주문을 했고요. 지금 태극기를 볼 수 있는 게, 저희 같은 이제 공인들은 이제 행사장을 다니다 보니까 행사장에서는 태극기를 자주 보지만 일반 시민들이 저희 어릴 때처럼 태극기 보는 시대는 이제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 좋다는 찬반에 대한 나눠지는 이제 의견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저희 의회에서는 신중하게 집행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결론을 내려서 저희는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찬반이 뜨거워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셨지만 찬성하는 입장들에서는 뭐 태극기를 좀 새롭게 형상화하고, 그리고 지역에 뭔가 관광 자원으로서 쓰일 수 있다라는 쪽이 있고요. 반대의 입장으로는 사실 전국적으로도 많은 곳들이 있는데 대부분 골칫덩어리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곳이 황송공원이잖아요. 황송공원과 태극기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에 대한 반대의 입장까지 팽팽한 상황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여러 곳의 지자체에서 대형 태극기 개양대를 설치했지만, 그것이 경주시가 주장하는 애국심 고취와 관광 자원화가 됐느냐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이 나왔을 때 조사를 쭉 해봤지만, 그것이 관광 자원화 돼가지고 관광객이 그걸 보러 온다는 데이터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애국심 고취,
보면 애국심은 생깁니다. 애국심은 생기지만 그걸 본다고 해서 그 없던 애국심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애국심이라는 거지. 경주환경운동연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황성공원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대형 태극기가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1인 시위를 하고 시민을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이제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80% 가량이 이제 반대하는 쪽으로 이제 의견을 표출을 하고 스티커도 붙이고 말씀도 하고 이런 이제 결과도 있거든요. 문제는 이 내용이 심도 깊은 그 이제 논의 끝에 나온 게 아니고 졸속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나왔다는 겁니다. 갑자기 나와가지고 시의회나 뭐 아니면 시에서 뭐 TF팀을 조성을 해가지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한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나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7억이라는 그 시민 혈세를 마구잡이로 쓰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그 문제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시의회에서 그러면 이런 문제를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을 짚어주고 차근차근 잘 그 여론도 들어보고 해서 이 예산을 올리는 게 옳지 않느냐라고 좀 조정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시의회에서 같이 동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일이 아닌 그 집행부가 한편이라는 한통속이라는 뉘앙스를 풍길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과 시민단체는 굉장히 이제 실망을 하는 것이고요. 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의 입장을 들어보면 연초에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일부의 시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경주환경운동연합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에는 80% 정도의 시민이 반대를 한다. 일단은 이런 조사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시민들 여론이 좋지 않을 때에는 이 부분은 뭐 접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지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저희 의회도 지난 특위에서 저희가 올라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신중한 어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이제 1, 2월 달에 시민 여론을 수렴해서 크기와 위치를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취소된다고 만약에 그 여론이 좋지 않아서 취소를 한다면은 저희 시의회에서는 좀 유감스러운 표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집행돼야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저희가 시의회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렸을 때는 집행을 하겠다는 뜻으로 저희에게 승인받기를 요청을 한 것이고 그게 승인이 그렇게 쉽게 만약에 안 된다면 처음부터 좀 더 신중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저희는 사후에 또 주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처음에 접근할 때부터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여론조사도 해보고 공청회도 해보고 예산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짜보고 그래가지고 좋은 안이 나오면 그때 이제 예산을 책정해서 시의회와 논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조차 없었고 지금 정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만 먼저 받아놓고 이제 그 시민들의 반대가 우려가 되니까 새해 들어서 여론조사도 해보고 공청회도 해보겠다. 이거는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2024년 경주시 예산 그중에서도 문화관광산업 예산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예산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 예산들 중에서 좀 잘 편성이 됐다 혹은 아쉽다라는 지점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설명부터 들어볼까요? 네, 경주시는 문화관광도시죠. 문화관광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또 지난해 저희가 신라문화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신라문화재가 축제 부분 쪽은 관광객들이 와서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축제 쪽의 예산은 저희가 굉장히 지금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관례적으로 해오던 행사 축제성 보조 사업에 대하여 또 그 사업이 실제로 경주시에 얼마만큼 이익을 가져오는지 행사 운영은 투명한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저희가 필요하다고 이번에 예결특위에서는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행사 축제 성과평가 용역이라는 예산을 좀 편성을 하여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해당 용역을 통해 가지고 사업의 유사,
중복성, 계속 지원의 필요성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예산 편성 시 해당 용역과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된다고 저희 의회에서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을 좀 짚어주고 싶으실까요? 지원을 위한 지원 행사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의회에서 잘 챙겨가지고 뺄 거는 과감하게 빼고 행사가 그 낭비성 행사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완전히 철저하게 배제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고, 포항 경주 공항 예산에 대해서 이제 예전부터 처음부터 계속 그 관심을 가져왔는데 매년 2억 원씩 들어가는 겁니다. 경주 공항이라는 명칭이 들어갔을 때와 그럼 들어가기 전에와 비교 분석을 한번 해봤느냐, 이것을 한번 묻고 싶고, 비교 분석을 했으면 그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그 시민들한테 보고회도 가졌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얘기가 아예 없거든요.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짚어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경주라는 공항의 명칭이 들어간다는 거는 그 네임밸류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어떤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열티를 준다고 생각해도 2억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 공항에 포항 경주 공항이라는 이름이 명칭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 바뀔 수 있게 만드는 비용으로만 따져도 이 2억은 그냥 아주 푼돈밖에 안 되고 천문학적인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었고요. 지금 단기간에 어떤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뀐 지 얼마 안 됐고 포항공항이 기존의 포항공항일 때 이용객 수도 적었고 또 많이 결항도 많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래도 좀 공항 이용객이 조금 늘어나지 않았나 하는, 저도 제주도 갈 때나 다른 데 갈 때 좀 이용을 하는데 앞으로 그걸 어떻게 숙제를 더 크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지, 어떤 시도를 하지 않으면은 앞서 얘기했던 경주가 오사카나 뭐 이런 데처럼 그냥 한국의 그냥 작은 소도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관광을 올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려면 분명히 선행되어야 될 어떤 작업 중에 한 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려고 공항을 검색을 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쪽을, 자기가 목적한 여행지에 가장 가까운 쪽의 공항을 찾게 됩니다. 네. 그럼 거기로 과연 직행 또는 경유해서라도 바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찾게 되고, 거기서 가장 가까운 또 그 여행지가 어디냐를 찾게 되는 경우거든요. 경주 같은 경우에 해외 관광객이 경주를 목적으로 온다면 김포공항이나 부산공항을 이용해서, 부산공항을 이용하면 어차피 이 포항 경주공항은 소용이 없는 거고요. 국제공항을 이용한다면 거기서 포항 경주로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찾아올 수 있는 지역이냐 경주가,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 관광객을 불러들인다는 개념은 좀 맞지 않다. 네, 이 주제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주 발전의 핵심이라고 꼽을 수 있는 부분이죠. 경제 산업 부분의 예산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눈에 띄는 사업들이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뭐 우선 경주 중심 상권이 좀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모든 지역이 그렇죠. 구도심이 이제 황폐해지는. 그래서 저희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중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해서 25억 원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도 저희가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경주페이 할인 보존 금액, 할인 판매 보존 금액을 이제 85억 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책 사업으로 문무대왕 과학연구소 기반 조성 사업에 30억을 쓰고 있고, 중수로 해체 기술 고도화 상용화를 위한 종합 컨트롤 타워 중수로 해체 기술원 설립에 8억 원을 지원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요 경제 쪽 예산을 보면서 경주시와 의회가 좀 잘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이 경주페이 예산인데요. 이 국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애초에 정부가 제출한 안에는 0원이었습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시에서는 10일을 또 편성을 해서 경주페이 발행을 이어가겠다라고 했고, 다행히 이후에 국비가 일정 부분 또 확보가 되면서 이 추가 경정 예산으로 더 들어갈 수가 있게 됐다는 측면은 이 경주 시민들이 지역 화폐를 좀 안정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아쉬운 부분이 이 산업 분야 예산입니다. 이게 투자산업과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172억 원이었는데 올해 113억 원까지 줄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투자 유치 및 창업 지원 분야 예산이 줄었고 이 지방기업 투자 촉진 사업 예산도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산업 활성화 예산도 지난해보다 조금 줄었고요. 이게 지방 교부세가 감소한 또 영향이 있어 보이고요. 그나마 이게 미래 자동차 산업 활성화 예산은 지난해보다 더 늘어났다. 그러니까 산업 분야 예산을 보면 이 경주시가 앞으로 어디에 좀 집중할 거냐라고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미래 자동차 산업에서 좀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있지만 지역 기업들에 대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일자리 정책과 예산이 99억 원에서 올해는 82억 원으로 약 17억 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게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가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입니다. 이것도 경주시가 자체적으로 줄였다고 하기보다는 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 줄어들다 보니 이 부분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지역의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들 의견 수렴을 좀 해서 이후에 뭐 추가 경정 예산이더라도 지역의 작은 기업들이 좀 희망을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길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 경주에서 경제 또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있죠. 바로 원전 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관련 예산들, 원전 관련 예산들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특이한 것은 월성원전에서 나오는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원래는 안전에 대한 이런 쪽에 이제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원전 산업에 재투자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써야 될 게 다시 재투자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56억 4천만 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원자력 산업 육성 및 지원 추진 명목으로 원자력 포럼 행사 지원에 1,350만 원, 그 다음에 차세대 원자로 경북 미래 포럼 행사에 1억 원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지원을 왜 우리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건 핵산업계의 포럼 행사에 우리가 시민들 그 안전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 들어가느냐. 이에 대한 그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월성원전에서 나오는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시민들에게 시민보호대책에 사용되는 금액은 겨우 2억 3천만 원가량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 다시 그 원자력 산업 육성 예산으로 쓴다는 거는 우리 시민들의 그 돌아가야 될 문제가 다시 재투자된다. 이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시의회도 잘 챙겨봐야 된다. 재량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고 예산에 의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024년 경주시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씀 들어볼 텐데요. 먼저 의원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예, 지금 어려운 시기죠. 어려운 시기고 저희가 국가에서 지금 농업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전반적으로 10%를 다 삭감을 해서 지금 예산이 지금 통과돼서 아마 가시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시에서도 기재부의 충분한 협조를 많이 받아서 경주 사상 최고의 이제 국비를 확보한 만큼 추경에서는 충분히 그만큼 보상을 할 부분은 보상을 하고 채워낼 부분은 또 다시 채워내고 예산 편성에 충분히 더 효용성이 있도록 아마 집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모든 지역이 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경주가 예산을 어느 정도 지켜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시의회는 경주시에 어느 정도 잘 했다고 저희가 얘기를 지금 현재 할 수 있고 저희가 지금 하반기 추경 때 충분히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예산이 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더 많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 통과를 시켜주셨으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견제와 감시도 끝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정보 위원장님께서도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제의회는 의회의 가장 기본 책무는 집행부의 예산 결산에 대한 심의 그리고 그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입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민들 사이에서는 경주시 집행부와 경주시 의회가 그 견제 기능이 아닌 짬짬이 기능이다. 이런 그 혹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의회에서 좀 많이 자각을 좀 하셔야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자부심도 좋지만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집행에 있어서 조금 더 견고한 견제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최룡규 기자 정리의 말씀 들어볼까요? 새해부터 시청자분들께서 이 숫자 이야기에 조금은 머리가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보면 정치가 보인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얼마만큼 거두어서 어디에 어떻게 쓰는가가 저는 이 정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고물가와 이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면서 많이들 힘드실 텐데, 이 경주시와 경주시 의회가 이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그래서 경주 시민들 누구나 어려울 때 경주시가 나서서 도와줄 수 있도록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민들을 위한 돈이기도 하지요. 내 돈처럼 내 돈을 관리한다는 마음으로 예산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여러분들을 1년 동안 꾸준하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사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